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겨울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땅으로 옮겨놓은 듯했지만 고은하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빛의 번짐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7년을 함께한 연인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애써 은하의 시선을 피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을 그였지만 오늘 그의 손은 차갑게 식은 와인잔 주위만을 맴돌고 있었다. 은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깼다. 이 어색한 공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민준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혹은 알아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차갑게 울려 퍼져 레스토랑의 배경음악마저 삼켜버렸다. 은하야, 우리 헤어지자. 그 한마디가 은하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7년의 세월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그 모든 약속이 이렇게 가볍게 부서질 리가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잘못 들었어요. 기념일에 농담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민준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사랑이 아닌 차가운 현실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은하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 약혼해. 오성그룹 오 회장님, 따님, 오수진 씨랑. 오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근 패션 잡지와 경제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다루던 이름이었다. 재벌가의 상속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자.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민준이 왜 자신을 피했는지, 왜 그의 눈빛이 변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물었다. 그 이유를 자신의 귀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야 이 지독한 미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왜요? 내가 싫어졌어요. 아니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밝혔다. 은하야, 현실을 좀 봐. 우린 너무 달라. 네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데 네 가난이 지긋지긋해.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수진 씨는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가난. 그 단어가 망치처럼 은하의 머리를 내리쳤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적 없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살아왔다. 최고의 디자인 스쿨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했다. 그 모든 노력이,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경멸과 조급함만이 익혔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다. 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과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물로 번져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비참함과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오늘 밤에 이 고통이 차가운 공기, 그리고 박민준의 경멸 어린 눈빛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고 절망을 넘어선 결의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사랑을 잃고 꿈을 포기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밤의 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힘이 실리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를 것이다. 박민준이 선택한 세상을 아득히 발 아래에 둘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차가운 이별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피맺힌 맹세였다. 그날 이후 고은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스스로에게 그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졸업 작품 준비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밤을 새우는 것은 일상이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도끼와 재능이 결합되자 놀라운 결과물이 탄생했다. 그녀의 졸업 작품은 학교 역사상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모두가 그녀의 화려한 미래를 점쳤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학벌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유수의 패션 기업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의 작은 의류 공장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다. 원단을 나르고 재봉틀 보조를 하고 밤새워 디자인 카피 작업을 하면서 패션 산업의 가장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들을 흡수했다. 원단의 특성을 꿰뚫어 보고 생산 공정의 흐름을 읽고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순진한 디자인 학도가 아니었다. 차가운 현실의 풍파를 겪으며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국내 최고의 패션 기업인 시안그룹에서 주최하는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공고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공모전 준비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작은 자취방에서 밤낮으로 디자인에 몰두했다. 수십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민준과 오수진의 약혼 소식이 패션계를 떠들썩하게 장식할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스케치북에 세상을 담아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1차 서류 심사 합격 통보가 날아왔다.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단
50명만이 이름을 올린 명단에 고은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다. 세상에 내딛는 그녀의 첫 발걸음이었고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였다. 2차 실물 심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소재 활용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5명의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결선이 열리는 날 시안그룹 본사 오디토리움은 패션계의 거물들과 언론의 열기로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은하는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때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데서 다 보내. 고은하 씨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이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잘 빠진 수트를 차려입은 박민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은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오수진은 은하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이런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줄은 몰랐네. 최종 결선까지 올라온 건 용하네. 운이 좋았나 봐. 은하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올라왔어요. 오수진 이사님, 그리고 여긴 밑바닥이 아니라 제 꿈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오수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오늘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겠어. 그녀는 악담을 퍼붓고는 민준의 팔을 끌고 사라졌다. 은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오늘 이 무대에서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실력을 이윽고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은하는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고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꿰뚫는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심사위원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 시안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의 눈빛이 유독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고. 그 순간 은하는 확신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발표를 마친 고은하는 무대 뒤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비추던 뜨거운 조명은 사라졌지만 온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밖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가 한창이었다.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 은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상을 넘어선 그녀의 인생을 건 도전이었다. 심사위원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하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의견 대립을 낳았다. 몇몇 원로 디자이너들은 그녀의 대담한 시도와 철학적 깊이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시안그룹이 추구해야 할 미래가 바로 저런 혁신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오수진 이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은하의 작품을 폄하했다. 이건 옷이 아니라 행위 예술에 가깝군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안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와는 맞지 않아요. 그녀는 은하의 출신 배경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며 그녀가 과연 조직 문화에 융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민주는 오수진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은하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지만 자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약혼녀 앞에서 감히 다른 의견을 낼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침묵함으로써 오수진의 의견에 동조하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그의 심장이 불편하게 쿵쾅거렸지만 그는 외면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만 있던 강지훈 대표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급진적인 것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오이사, 신흥 소비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는 보고 오신 겁니까? 상업성이란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오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강지훈의 논리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강지훈은 은하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오수진의 편협한 주장을 조목조목 논파하며 심사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다. 그는 오수진의 주장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편견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하게 빛났다. 길고 긴 심사 시간이 끝나고 최종 후보자들이 다시 무대 위로 불려 올라왔다. 은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사회자가 대상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은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불린 이름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대상은 오수진이 밀었던 안전하고 상업적인 디자인의 다른 후보자에게 돌아갔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은하의 귀에는 그저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거대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대 저편에서 자신을 보며 조소하는 오수진의 얼굴과 안도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눌렀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인사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의 담담하고 의연한 태도는 오히려 몇몇 패션계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공모전은 끝났지만 그녀에게 장밋빛 미래는 펼쳐지지 않았다. 업계에는 고운하는 재능은 있지만 함께 일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오수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유수의 기업들은 그녀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막막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작업실 겸 자취방에서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다.
공모전 이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몇몇 소규모 업체에서 들어오는 자잘한 프리랜서 일들을 닥치는 대로 맡았다. 밤에는 동대문 시장을 돌며 원단을 연구하고 낮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갰었다. 고된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안그룹의 모든 행보를 주시했다. 신제품 발표회 주가 동향 CEO인 강지훈의 인터뷰 기사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언젠가 시안그룹과 그리고 오수진과 다시 맞붙게 될 날을 예감하며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새로운 디자인 구상을 하던 그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고 사무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은아 씨 되십니까? 저는 시안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입니다. 은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안그룹, 그리고 대표이사 비서실. 장난 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상대방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강지훈 대표님께서 고은아 씨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은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강지훈 대표가 왜 자신을 공모전에서 자신을 떨어뜨린 장본인 중 한 명이지 않은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이것 또한 오수진이 꾸민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냉철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은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험난한 길 위에서 마주한 첫 번째 문을 외면할 생각이 없었다.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혀 볼 생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안감이 아닌 미지의 세계를 향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고은아는 약속 시간에 맞춰 시안그룹 본사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다. 은하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며칠 밤을 새워 직접 만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였다. 비록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은하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안내 데스크에 약속을 알리자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정중하게 그녀를 최상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대표 이사실이 있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은하는 통유리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자신이 발딛고 있던 세상이 아득히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대표 이사실은 강지훈이라는 인물 그 자체를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배제된 채 기능성과 세련미만이 존재하는 공간. 사무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전망은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실감하게 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으면서도 그는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일부러 그녀의 길을 꺾으려는 듯한 의도적인 무시였다. 은하는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그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간단한 인사조차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앉지. 그의 낮은 목소리에 은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공모전 때 제출했던 작품들 잘 봤어.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허점이 많더군. 당신의 디자인 철학이 정확히 뭐지? 예상치 못한 공격적인 질문이었지만 은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디자인 철학은 경계의 선호띠입니다. 아름다움과 기능성 이상과 현실,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는 그녀의 시장 분석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시험하는 질문들이었다. 시안그룹의 현재 라인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이것은 함정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로 결심했다. 시안그룹은 분명 업계 1위지만 너무 안전한 길만 가고 있습니다. 성공 공식에 안주한 나머지 시장에 빠른 변화를 놓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소비자층의 감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시장 밑바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안그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대안 제시는 구체적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은하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흥미로운 기색이 살짝 묻어 있었다. 당신이 공모전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 당신의 비전이 심사위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찾던 건 바로 그런 종류의 비전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시안그룹 내부에 새로운 팀을 만들 생각이다. 기존의 관행과 서열에서 벗어나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증명하는 팀. 시장을 뒤흔들고 시안의 미래를 책임질 파괴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비밀 조직이지. 그는 몸을 돌려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 팀에 당신을 합류시키고 싶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팀의 전략을 짜는 기획자로서. 은하는 숨을 삼켰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꿈의 기회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안그룹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오수진과 박민준을 마주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 지옥 같은 환경을 자신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재능을 썩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자잘한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결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이 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곳이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은하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발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기어 올라가야 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세상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만족감의 표시였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정식 채용 계약서였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그녀는 시안그룹의 일원이었다. 비록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항해를 시작하는 배에 올라탄 것이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대표이사실을 나온 은하는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결제, 서류를 들고 대표이사실로 향하던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은하를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은하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은하는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원증을 살짝 들어보였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오수진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오수진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그것은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펼쳐질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훈이 만든 새로운 팀의 이름은 프로젝트 제로였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채로 베이스 사고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팀원들은 각 부서에서 차출된 소수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었지만 그들의 리더격인 기획자 자리에 혜성처럼 등장한 고은하는 조직 내에서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낙하산 인사라는 수군거림부터 대표의 숨겨진 여자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그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등 뒤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를 견뎌야 했고, 복도를 지날 때면 노골적인 경계의 눈빛과 마주쳐야 했다. 특히 오수진은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은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고 까다로운 업무들만 골라 맡겼고, 회의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었다. 박민주는 더욱 비겁했다. 그는 은하와 마주칠 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거나 오수진의 옆에서 그녀의 악행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며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에 급급했다.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준비를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방대한 양의 시장 데이터와 내부 자료들을 밤을 새워 분석하며 시안그룹의 현 주소를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험담하던 몇몇 직원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제로의 첫 번째 공식 과제가 주어졌다. 그것은 시안그룹의 여러 하위 브랜드 중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아틀리에 노예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오수진이 은하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아틀리에 누는 과거 야심차게 론칭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은 채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브랜드였고 그 누구도 되살릴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오수진은 은하가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나기를 기대했다. 팀 회의에서 오수진은 아틀리에 누의 브랜드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박민준이 준비한 브랜드의 실패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디자인의 진부함 높은 원가 구조, 그리고 비효율적인 마케팅을 실패 원인으로 꼽으며 더 이상의 투자는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팀원들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모두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야 할 은하에게 쏠렸다. 오수진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오수진과 박민준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디자인이나 마케팅이 아닌 생산 공정과 공급망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보고서의 분석은 피상적입니다. 아틀리에 누의 진짜 문제는 옷 자체가 아니라 그 옷을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틀리에 누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원단, 수급 체계와 낙후된 생산 공장이 어떻게 원가를 상승시키고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현장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살아있는 정보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대형 공장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력 있는 소규모 공방들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공방 리스트와 예상 원가, 절감 수치,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왔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오수진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박민주는 스크린에 펼쳐진 은하의 완벽한 보고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알던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은하는 그곳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냉철한 전략가가 서 있을 뿐이었다. 다른 팀원들 역시 그녀의 깊이 있는 분석과 대담한 발상에 압도당했다. 그때까지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고은하 기획자의 제안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지. 전적인 권한을 위임할 테니 결과로 증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은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수진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회의가 끝나고 은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승리였다. 복도를 지나가던 강지훈은 잠시 그녀의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기대 이상이군.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은하는 자신을 향한 그의 시선이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한 명의 프로페셔널에 대한 인정과 흥미로운 상대를 발견한 자의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아틀리에 누리뉴얼 프로젝트는 고은하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다. 직접 발로 뛰며 전국의 실력 있는 소규모 공방들을 찾아다녔고 장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 원단과 패턴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프로젝트 제로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따랐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공개적인 회의에서 굴욕을 당한 오수진의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했다. 은하와 계약하기로 했던 핵심 원단 업체가 갑자기 납품을 거부하는가 하면 어렵게 완성한 시제품의 디자인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팀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고 프로젝트의 미래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은하는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직감했다. 오수진의 방해라고 심증은 갔지만 물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을 책임져야 할 이사로서 너무나 비이성적이었다. 개인적인 악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집착이었다. 은하는 이 방의 공작 뒤에 자신이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무언가 오수진이 필사적으로 감춰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틀리에 누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탐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을 독려했고, 밤에는 사무실에 남아 아틀리에 누의 과거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수년간 쌓인 방대한 회계 장부와 품위서 계약서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과거 아틀리에 누가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서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그 유령 회사와도 같은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그 끝이 오성그룹 즉 오수진의 아버지가 소유한 다른 계열사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명백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 증거였다. 오수진이 아틀리에 누 브랜드를 서둘러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를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 과거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하의 접근 권한만으로는 더 깊은 증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재무팀의 김 부장을 찾아갔다. 그는 회사 내에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지만 그 때문에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나 한직을 맴돌고 있는 인물이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내밀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은하가 제시한 서류들을 검토하던 그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그가 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묵살당하고 결국 좌천의 빌미가 되었던 바로 그 거래 내역들이었다. 잊고 있던 정의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은하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내가 도와주겠네.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일 테니. 김 부장은 자신의 보안 등급을 이용해 은하가 접근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내부 자료들을 몰래 빼내 주었다.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된 것이다. 은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는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우는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오수진의 방해 공작과 그것을 파헤치는 은하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 개입해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은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단순한 기획자를 넘어 이 거대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가장 냉정한 방식의 시험이자 가장 깊은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고은하와 김 부장이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틀리에 누의 리뉴얼 론칭 준비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시장의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정 수량으로 공개된 프리오더 제품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시화되자 궁지에 몰린 오수진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더 이상 프로젝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프로젝트의 심장인 고은하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녀는 박민준을 앞세워 고은아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울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자신의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은하의 회사 컴퓨터에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 아틀리에 누의 최종 디자인 시안과 론칭 전략을 경쟁사로 유출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과 데이터 접속 기록을 심어 놓았다. 모든 것은 공식 론칭 발표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터뜨려 은하가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계산이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오수진의 익명 제보를 받은 감사팀이 프로젝트 제로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듯 곧장 은하의 자리로 향해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팀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은하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그녀는 커리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사내에 퍼져나갔고 그녀를 향한 동정과 믿음의 시선은 싸늘한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에 어두워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텅 빈 회사에 은하는 홀로 남아 있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훈 대표였다. 그는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말했다. 은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해고 통보를 받으러 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대표이사실의 문을 열자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단단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깊고 차분한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은하는 해고를 각오하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해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꺼냈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전부. 오수진 이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뭘 파헤치고 있었는지도. 그는 책상 위에서 작은 USB 하나를 집어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가 들어 있어. 당신의 컴퓨터에 접속한 내부 IP 추적 기록과 박민준 팀장이 오 이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지. 은하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섭섭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차갑기만 하던 그의 행동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예전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능력보다 신뢰와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당신을 시험했던 건 당신이 과연 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고요한 대표이사실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 보았다. 차가운 CEO와 강인한 부하 직원의 가면을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내 직원을 보호하지 않아. 내 투자를 보호하지. 그리고 고은아 씨, 당신은 시안그룹에 대한 내 가장 중요한 투자야. 그 말은 비즈니스 용어였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은하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눈물을 그친 은하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강지우는 계획을 말했다. 이틀 뒤 론칭 발표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당신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나는 무대 뒤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할 테니.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아틀리에 누이 공식 론칭 발표의 날이 밝았다. 행사장은 패션계 언론 바이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시안그룹의 주요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 중에는 오수진의 아버지인 오성그룹의 오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행사장은 뜨거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지만 고은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미묘한 긴장감 또한 감돌고 있었다. 오수진과 박민주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곧 펼쳐질 은하의 공개적인 굴욕을 기대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윽고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다. 그 빛 속으로 고은아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아틀리에 누이 새로운 컬렉션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청중들은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점차 감탄과 열기로 달아올랐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오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저런 사기꾼의 발표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현재 그녀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저 여자는 우리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범죄자입니다. 저런 여자가 만든 옷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오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객석에 앉아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고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은하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오수진을 향해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이사님, 내부 감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 계신 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또 다른 감사 결과를 보여드리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화려한 패션 디자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박민준의 IP 주소가 은하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뒤이어 오성그룹의 유령 회사와 시안그룹 간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횡령의 증거들이 낱낱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은하의 비밀 조력자였던 김 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오씨 일가가 수년간 어떻게 회사의 돈을 빼돌려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이 사실을 알리려다 어떻게 좌천당했는지를 증언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오수진은 충격에 빠져 비틀거렸다. 궁지에 몰린 박민주는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부 오수진 이사와 오 회장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며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배신하고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물어뜯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폭로는 부패한 왕국의 붕괴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망치가 되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오수진과 망연자실한 오 회장을 끌고 나갔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그들을 쫓았다. 혼란의 한가운데로 강지훈이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으로 말했다. 시안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오씨 일가와 관련된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언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회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은하는 무대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범죄 혐의자가 아닌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승리자로서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여정은 바로 이 눈부신 정의의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강인한 여전사였다. 오씨 일가의 몰락은 시안그룹의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조직은 혼란에 빠졌지만 강지훈의 빠르고 결단력 있는 후속 조치는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그는 비리 연루자들을 가차없이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그 거대한 개혁의 중심에는 아틀리에 누의 신화적인 성공이 있었다. 론칭 발표회의 대혼란 속에서도 고은아가 선보인 컬렉션은 오히려 진실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고은아는 하루아침에 시안그룹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를 낙하산이라 수군대던 직원들은 이제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모두가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었다. 프로젝트 제로 팀원들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힘겹게 얻어낸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의심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과 동료애가 가득했다. 강지훈은 논공행상에 있어 그 누구보다 공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전략 사업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고 그 초대 본부장의 자리에 고은아를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입사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기획자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부서의 수장이 된 것이다. 그녀에게는 막강한 권한과 자율성이 주어졌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셈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밤, 은하는 새로 배정받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소동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손에 와인 두 잔을 들고 있었다. 평소에 냉철한 CEO의 모습이 아닌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이었다. 이제 좀 숨 돌릴 만한가? 그가 나직이 물으며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은하는 잔을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찾아온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은하를 향해 몸을 돌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서 은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전문적인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고은하 씨, 당신은 내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어. 나는 언제나 감정보다는 논리와 결과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내 계산에 없던 유일한 변수가 됐지.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에 흥미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어. 그리고 당신이 가진 정의감과 따뜻함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 나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의 고백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담백해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심이 느껴졌다. 은하는 숨을 삼켰다. 그녀 역시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 그의 냉철함 뒤에 있는 깊은 신뢰가 어느새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았다. 박민준과의 끔찍했던 기억은 사랑과 야망이 뒤섞인 관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 놓았다. 이 강력한 권력의 역학 관계 속에서 과연 자신들의 감정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또다시 상처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 은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대표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이요. 그녀의 거절 아닌 거절에 강지우는 실망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겠어. 당신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당신이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는 그녀를 압박하는 대신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을 택했다. 그의 배려는 은하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자신의 성공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감정의 파도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와 마주해야 했다. 강지훈의 고백은 그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내릴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고은하는 신전약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시안그룹의 핵심 인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업계의 미다스 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삶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치열한 회의가 끝나면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를 건넸고,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함께 남아 자료를 검토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는 사랑을 내세워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독립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했다. 그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존중과 배려는 서서히 은하의 마음에 쌓인 불신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퇴근하던 은하는 회사 로비 앞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형과 마주쳤다. 모든 것을 잃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박민준이었다. 한때는 잘 나가는 대기업 팀장이었던 그는 이제 값싼 옷차림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공허한 눈빛을 한 초라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화려한 시안그룹의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그는 은하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자기 연민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하야, 나야, 민준이. 은하는 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심장을 뛰게 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 어떤 분노도 미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안쓰러운 연민만이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민주는 그녀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 손으로 버렸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그는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듯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하는 조용히 손을 뒤로 뺐다. 그와의 물리적인 접촉조차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은하의 냉정한 반응에 절망하며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미친 듯이 쏟아냈다. 오수진에게는 배신자라 낙인 찍혀 버림받았고, 업계에서는 재기불능의 쓰레기로 찍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한 듯 은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예전처럼. 그의 구차한 애원을 듣고 있던 은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든 감정이 정리된 평온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박민준 씨.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해요. 내가 이룬 성공은 당신이 돌아올 자리가 아니에요. 내 노력과 실력으로 얻어낸 내 인생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그처럼 그의 가난이나 실패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아주 작은 미련의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인사였다. 이 만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길고 아팠던 과거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그녀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민준의 초라한 뒷모습을 뒤로하고 회사로 발걸음을 돌리는 은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와의 만남은 오히려 그녀의 마지막 망설임을 털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박민준의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과 강지훈의 헌신적이고 존중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교되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두려움의 실체는 결국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시간이었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가 누른 버튼은 1층이 아닌 최상층이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이 있는 곳.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그녀는 새로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그녀가 그에게 대답할 차례였다.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들고 예고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은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와 굳건히 섰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제 과거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제 미래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대표님과 함께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대답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은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냈다. 저는 두려웠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또다시 제 날개를 꺾는 족쇄가 될까봐요. 하지만 대표님이 제게 보여준 마음은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이 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였어요. 제 대답은 예스예요. 그녀의 고백이 끝남과 동시에 강지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고요한 대표이사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의 약속처럼 깊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과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완전한 사랑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연인이자 시안그룹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 고은하의 혁신적인 감각과 강지훈의 냉철한 결단력이 결합되자 시안그룹은 전례 없는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주말 저녁 강지우는 은하를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한적한 갤러리로 데려갔다. 그곳은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후원하는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었다. 갤러리의 작은 테라스에서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권위적인 풍경과는 다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야경이었다. 그는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다. 처음 당신의 디자인을 봤을 때 나는 마치 이곳에 걸린 무명의 그림들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어.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를 감탄시킬 위대한 잠재력을. 나는 당신의 그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서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마치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반지였다. 고은하 씨, 나는 당신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할 수는 없어. 당신은 이미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대신 나는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동반자로서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겠다고 약속할게. 나와 결혼해주겠어. 그의 청혼은 한 명의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치는 가장 진솔하고 평등한 약속이었다. 은하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강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깊게 입을 맞추었다. 1년 후 두 사람은 시안 그룹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GK 재단을 설립했다. 은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후배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어느 날 저녁 재단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남편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이제는 그녀가 지켜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처럼 느껴졌다. 가난 때문에 연인에게 버림받았던 한 소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당당한 여성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CEO의 아내가 되어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